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은 바로 인터넷 사이버 공간. 지난 방송에서도 인터넷 아기 매매에 대한 문제점을 방송한 바 있는데요.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개인 간의 비밀병을 선택하는 이유. 이렇게 이걸 알고 나서부터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확 막혀버리잖아요. 생활고가. 지금은 힘들어서 그러다 월세도 줘야 되고 월세도 낮아나지 않은데. 저희는 남편이 좀 나이가 많아서 좀 돌아오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인터넷 상에는 아기 매매 브로커까지 등장해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돈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납품 날에는 200만 원부터 주게 돼. 근데 200만 원만 주고 500만 원 나머지는 주고 매일 납품할 때 이런 식으로 가고. 특히 입양 브로커들이 남겨놓은 연락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추적이 안 되기 일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에 만일 발각이 되거나 하면 이제 완전 범죄를 위해 가지고 아이의 생명까지도 이제 담보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손실이 충분히 예견이 될 만큼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터넷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기 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트 이용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미래에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모니터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바로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암암리에 거래되는 아기 매매, 위험한 도박 같은 것입니다. 곳곳에 도사리는 함정으로 결국 더 큰 상처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밀매시장에 내놓는 상황. 어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갓 태어난 아이들은 희생양이 돼가고 있습니다. 200에 넘긴다, 500에 넘긴다, 웃돈이 얼마다, 2번 넘어갔다, 3번 넘어갔다, 입도 선매처럼 임신 중에 아기를 거래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브로커들부터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막상 접근하면 또 브로커라는 걸 알아채기 쉽지가 않은 게 또 문제인데요. 이 돈거래가 있는 불법 매매라면 친자관계나 입양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떠나서 명백히 아기에 대한 중범죄라는 것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계 최저 출산국입니다. 둘째, 셋째 나오면 500만 원, 1000만 원 준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모처럼 아이는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서 출산금을 지원해 준다던가 어떤 도움을 주는 단체라도 만들어줘야지 이런 인간 매매라는 신생 매매라는 아주 가장 비도덕적이고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요. 주부라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설거지를 하죠. 근데 하실 때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귀찮더라도 매일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설거지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대로 된 설거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설거지하고 타이가 좀 안 어울리네.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년에 소주 2잔 분량의 주방 세제를 먹게 된다. 깨끗하거나 혹은 찜찜하거나 설거지한 그릇에 감춰진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아이들 간식에 야식까지 하루에 평균 4-5번은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한다는 결혼 8년차 주부 배윤성 씨. 설거지한 후에 뽀드득 깨끗해진 그릇을 볼 때면 기분까지 개운해지지만요. 한편으로는 찜찜함도 감출 수가 없다는데요. 깨끗이 닦는다고 닦아도 이 세제가 그릇에 남아있을까봐. 그릇에 남아있으면 입에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세제가 남아있을까봐 좀 항상 걱정이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이런 찜찜함 다른 주부들도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설거지 깨끗이 했다고 했는데 물을 이렇게 맑은 물을 받아볼 때 무지갯빛깔 뜰 때 그럴 때가 찐찐해요. 설거지를 해서 올려놨을 때 보면 나중에 마르면서 그 바닥이 이렇게 하얗게 그 그릇 저기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릇 모양으로. 그게 혹시 그 하얗게 일어나는 게 혹시 그 세제가 남은 찌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구동성으로 이 설거지한 그릇의 찜찜함을 토로하는 우리 주부님들. 대체 어떤 방법으로 설거지를 하고 계신지 주부님들의 설거지 습관을 관찰해봤습니다. 일단 수세미에 주방 세제를 듬뿍 짜고 설거지를 시작하는 결혼 2년차 세대. 주방 세제를 한두 번 펌핑하고 거품을 잔뜩 내서 설거지를 하는 또 다른 주부님. 보통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그릇에 직접 세제를 뿌리고 닦는다는 살림 경력 30년 베테랑 주부님. 이렇게 설거지를 해야 이 풍성한 거품에 그릇 닦는 맛이 난다는데요. 보통들 집에서도 이렇게 거품을 많이 내야 속이 시원하시죠? 네. 거품을 많이 하죠. 네, 주부님들 저마다 설거지를 시작하는 방법은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품이 좀 없어졌다 싶으면 설거지 중간중간에 주방 세제를 짜고 또 짜는 습관인데요. 네. 그게 잘 안 닦이는 것 같아서. 거품이 벌벌벌 나야 또 이렇게 뽀드럭뽀드럭 소리 나면서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많이 쓴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주부들이 생각하는 깨끗한 설거지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풍성한 세제 거품. 거품 설거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바로 이 주방 세제인데요. 주방 세제